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34, 사회주의와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년대는 굉장히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운동들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민족의 해방을 중시했던 민족주의 계열에 의한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조금 다른 편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그런 농민 노동운동, 더 나아가서 평등을 지향했던 그런 약자들의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쟁의를 배우게 될 건데 쟁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파업, 영어로는 strike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쟁의, 배경이 뭐고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있는지, 그다음에 20년대와 30년대 성격이 좀 변하거든요. 그 성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대중운동 중에서 형평운동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니까 그걸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농민 노동 운동의 키워드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깊숙이 받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 사회주의는 도대체 뭔가? 이런 거예요. 사회에는 여러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급이라고 보면 지금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래쪽 좀 약자들에 속하는 계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약자 계급이 농민과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투쟁을 통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즉 사회주의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조선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어쨌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탄압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이 치안유지법으로 가장 많이 탄압을 받았던 세력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 공산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대표적인 농민운동, 농민쟁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대표적인 노동운동, 노동쟁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암태도 소작쟁이는 왜 일어났는가 한번 그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 지배 정책 중에 토지조사 사업 기억납니까? 그렇죠. 땅을 다 빼앗아가, 그다음에 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을 다 빼앗아가 이러니까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지만 삶은 굉장히 궁핍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작농이 누굽니까?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런 알바생 농민 아닐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농사 지은 게 100이라고 치면은 얼마 정도는 지주한테 바쳐야 됐겠죠. 주로 조선 시대는 절반 정도를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을 생산하면 50을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하고 100만 원 월급 받으면은 한 50만 원을 어 그 사장님한테 바쳤다. 뭐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제 궁핍했는데 1923년도가 되면은 암태도에서 소작쟁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암태도는 섬이에요, 섬. 자, 이 섬의 대부분의 땅은 문씨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암태도의 소작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로 80%였대요. 80%. 무슨 말이냐면은 100만 원을 벌면은 80만 원을 바쳐야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말도 안 되죠.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소작료 좀 낮춰 주세요."라면서 인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와서 싹 잡아가죠. 네. 그랬더니 더 많은 이 암태도 농민들이 이번에는 경찰서 앞에 가 가지고 꽹과리 치고 북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 풀어 달라. 소작료 낮춰 달라." 이러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아유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씨를 불러 가지고 "야 니네 웬만하면 소작료 좀 낮춰라. 우리가 일을 못 보겠어."라고 인제 구슬리죠. 그래서 이제 문씨 가문이 결국 소작료를 80% 에서 40% 까지 낮춰 줍니다. 한마디로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했다. 성공한 소작쟁이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일단은 노동자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가 되죠.
그다음에 23 년도에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일본 상품 또 일본 회사가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월급 적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 차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 당시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 노동자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원산의 한 정유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폭행하는 때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때려요? 말로 하지." 라면서 이곳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업이에요, 파업. 동시에 일손을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공장장이 아니니까 그냥 뭐 안 돌아가면 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공장, 회사는요. 하루라도 안 돌아가면은 그만큼 손해가 쭉쭉쭉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인제 이 공장장들은 이 굿을 내야 되죠. "야 니네 원하는 게 뭔데?"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파업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라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자 놀라운 거는 외국의 노동자들도 지지 성명을 냅니다. 심지어는 일본, 일본 노동자들도 "야 니네 파업 꼭 승리할 거야. 걱정 마. 힘내." 라면서 막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런 이제 국제 연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물어봤겠죠. 안타깝게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위치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암태도는요. 요기 있어요. 여기 전라도 남쪽 끝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산은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음. 어렵죠.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북한 지역. 이 토끼 모양이라고 보면 토끼 뒷목덜미 거기가 바로 원산입니다, 원산. 자 성격 변화 한번 볼게요. 1920 년대는 주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우리 좀 살려 주세요."라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1930 년대가 되면은 "일본 물러나라." 항일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인제 농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진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어떤 진실? '아 우리 지주, 우리 공장장, 사장 뒤에는 누가 있다? 그 뒤를 봐주는 일본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위 벌이면은 누가 와서 잡아가죠? 네. 일본 경찰이 와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장을 향해서 싸우고 지주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일본을 향해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중운동은 주로 약자들의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보세요.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이잖아요. 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평등이었어요. 평등을 지향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년운동은 특히 종교 중에서 천도교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뭐 천도교 소년회를 뭐 조직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뭐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휴일을 하나를 선물해 주셨죠.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년운동은 방정환, 천도교, 어린이날 요렇게 세 가지 묶음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자, 여성운동 단체로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인 근우회가 활동을 합니다. 신간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자매 단체로 근우회가 있었다. 여성 해방, 여성의 권리를 좀 이렇게 높이고자 활동을 했던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형평운동은요. "저울처럼 평평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이에요. 저울형 평등할 평자거든요. 양팔 저울 이렇게 평등하듯이 평평하듯이 그런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바로 정육점 사장님들이죠. 백정들입니다. 백정들의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백정들이 엄청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백정의 자식은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이름 옆에다가 붉은 점을 찍어서 따로 구별을 했다고 해요. 차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백정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1923 년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차별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09쪽 거기 보면은 어린이날 포스터도 있고 근우회의 회지, 근우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210 쪽에 보면은 형평운동과 관련된 포스터도 있습니다. 요런 그림, 사진 자료들도 좀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고런 농민 노동운동, 네 쟁의죠. 쟁의, 그다음에 노동자 파업, 그다음에 대중운동까지 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나요? 좀 단어들이 생소하죠. 여러 번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